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빵기자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꿀팁. 그래서 오늘은 저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전문가님을 직접 모시고 여러분께 그 꿀팁을 저는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쌤 누나라고 하고요. 네, 저는 최자영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나님 안녕하세요. 예,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게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근로자분들이면 저희가 월급 받을 때 급여 명세서에 보면은 소득세 얼마, 지방소득세 얼마 이렇게 떼고 들어오거든요. 네, 만원. 네, 그렇죠. 지난 1년 동안의 총 급여와 본인들의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 이렇게 적용해 봤더니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이 이만큼이었네. 요거를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원래 낸 세금과 비교해서 너무 많이 냈다 그럼 환급해주고 덜 냈다 그러면 다시 추가 징수하고 요런 전체의 제도를 연말정산 제도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냈던 세금을 좀 약간 개인 맞춤형으로 정산을 한다. 그렇죠. 지금 사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무슨 증권, 무슨 은행 이런 데에서 계속 뭐 연금 가입해라. 아하. 네, IRP, 개인 퇴직연금 가입해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연금이랑 개인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 대비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나요, 그거는? 네, 늦지 않았어요. 어허. 연금은 뭐 1월 1일부터 가입해서 뭐 미리미리 넣어놨어야 된다 이렇지 않고요. 일시에 불입하셔도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하거든요. 당장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사실 저도 연금보험, 연금저축 조금 알아봤는데 세액공제 때문에 가입을 한다, 요거는 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 수수료 때문에 지금 몇백만 원 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났다든지 손해를 봤다든지 그런 게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국세청 안내자료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죠. 맞아요. 카드 얘기 많이 나오던데 네. 지금 괜찮을까요? 12월 한 달 동안에 카드를 쓸 일이 많겠죠? 네. 사람 일이 모르는 거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소득공제를 위해서 추가 지출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를 했었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많이 써야 되네요. 네, 많이 써야 돼요. 4천만 원 연봉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은 써도 그거는 소득공제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많이 위축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 금액의 80%를 소득공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뭐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뭐 그때 잘 활용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예년이랑 달라진 부분이 3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적으로 주게 되었고요. 그래도 소득공제는 사용을 하셔야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에 남은 한 달 동안 많이 지출하신다고 하라고 저희가 추천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추가적으로 한도가 늘어나는 항목들이 있어요. 어허. 우선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 예, 이런 부분을 쓰셔야 돼요. 도서, 문화, 공연 이런 부분에 제출하시는 게 있으면 그건 추가 한도를 주거든요. 이미 신용카드를 쓰셔서 주고 있는 한도는 다 채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용카드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 이후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또 빨리 해야 될 만한 뭐가 또 있을까요? 있어요. 올해 안에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 월세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래서 월세의 10%까지 세액공제 해주거든요. 뭐 어떻게 계산하면 거의 한 달치 월세를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세액공제. 네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될 돈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올 연말까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문제는 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부터 세액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요건이 3가지가 있어요. 근로자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내 이름으로 월세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전입신고 3가지가 딱 맞춰야 그러면 요거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뭐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12월 달 것만? 그렇죠. 요거는 조금 아깝네요. 아깝네. 근데 아까운데 11개월치는 그러면 날리는 거나 그렇진 않아요. 다른 부분에 써먹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현금 영수증 받으시면 돼요. 내가 월세 현금으로 주인한테 줬잖아요. 네네. 주인분한테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나를 얘는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실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임차인들, 월세 내신 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네. 국세청에 가시면 월세 납부하시는 분들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가셔서 하시면 국세청이 주인분을 대신해서 대신 발행해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있죠. 네네. 그쪽에다가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주인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네네. 국세청에다가 나 이런 계약서가 있고 지출한 내역이 있다. 이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고 싶다. 그럼 국세청이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해서 청약저축 얘기도 나오던데 요즘에 청약 붐인데 이 청약도 점수가 있잖아요. 네. 네,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알파가 있는 게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분들이 240만 원을 한도로 해서 40%가 소득공제가 돼요. 네, 그럼 96만 원. 네, 청약저축은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건데 이런 소득공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알파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240만 원을 한꺼번에 불입할 수 있나요? 있어요. 불입할 수는 있는데 청약저축은 제 회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한 달에 2만 원씩 하기로 했는데 240만 원 하시면 회차는 한 번밖에 안 돼요.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청년이나 60세 이상 분들이나 장애인이나 경력단절 여성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3년 혹은 5년 동안에 소득공제를 70%, 90% 이렇게 감면해 줍니다. 스포츠, 공연업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업종들을 추가해서 근로자분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뮤지컬 하는 업종에 어떤 스텝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공연 관계자가 되고 한 연봉이 3천만 원 받았다. 그럼 요 분은 어떻게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계산하겠죠. 네. 이분이 청년이시면 90%, 그렇지 않은 경우는 70% 감면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근데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서 내셔야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말해가지고 작성을 한 다음에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 업종이랑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네네. 안 그러면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네. 내시게 되는 부분이니까. 또 경력 단절 여성 요건도 있다고요? 네, 경력단절 여성 요건은 원래 있었는데 좀 추가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임신이나 육아 이런 것들만 해당됐다면 이제는 자녀 교육이나 결혼을 통해서 경력단절이 되신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또 기간도 원래 10년 이내였는데 15년 이내로 확대가 됐고요. 이 경력단절이기 때문에 휴직이나 퇴사를 한 다음에 그 회사로 다시 돌아왔어야 됐는데 네. 그 업종으로 돌아온 것까지도 인정을 해주겠다고 많이 확대가 됐죠.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될지 좀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찾아보시는 게 문의를 하시는 게 요거는 국세청에 문의를 할 수가 있나요? 116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홈택스에 가면 연말정산에 관련된 내용이 쫙 들어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올해 연금저축에 대해서 또 변동된 사항도 있죠? 네,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앞으로 3년 동안만 50세 이상이신 분들한테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한도를 200만 원 확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RP랑 합산된 통합 한도도 같이 200만 원이 늘어났죠.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초과하시거나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하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올해 추가한 항목의 핵심 내용들만 찝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해마다 계속 연말정산하지만 빠뜨리고 있었던 빠뜨리기 쉬운 항목 어떤 게 있을지가 좀 궁금했어요. 헷갈리시는 것들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잘 걸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히려 인적공제예요. 인적공제요? 네. 인적공제는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나의 요건. 내가 인적공제 받을 대상이랑 나의 관계가 부부관계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냐, 우리 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부부는 사실 나이가 상관없어요. 근데 부모님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셔야 되고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여야 돼요. 이하. 그런 것들은 근데 짚기가 쉽거든요. 그거 말고 헷갈리시는 거는 소득 요건이에요. 나이뿐만 아니라 소득도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바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여기 헷갈리시는 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그러면 양도소득금액도 해당이 돼요. 2020년에 집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저 지방에 있는 땅이 수용이 돼가지고 팔렸다든지 알고 보니 주식 부으셔서 대주주 양도세 신고를 하셨다. 근데 올해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갖고 있는 거 상관없고요. 팔아서 이익을 실현한 분들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소득 10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한정이 되는 거예요?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럼 100만 원이면 월 10만 원도 못 벌어야 돼?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은 일종의 순이익 개념이에요.
근로소득자는 이 순이익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라에서 일괄로 제공해주는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총급여에서 이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돼요. 그러니까 연봉이 네. 100만 원인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연봉이 얼마인데 거기서 소득 공제를 뺀 요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시면 되는데 아. 대략 계산해 보면은 495만 원 정도 돼요. 아, 연간? 네, 엄청 작아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네. 장애인 공제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암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네네네. 장애인 공제는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도 그 내역을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그럴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이나 되니까 놓치시면 안 되고요. 소득은 어느 정도는? 100만 원 똑같이 1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좀 꿀팁과 여러 가지 바뀐 사항들 매해마다 빠뜨리기 쉬운 내용 이런 걸 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못했어. 기회가 끝나는 건가요? 만약에 2020년 거 오지 내년 1월, 2월에 하게 될 텐데 21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2020년 게 아니라 19년, 18년 옛날 거 어떡할 거냐. 과거 거를 수정해서 돈을 돌려받는 이런 걸 경정 청구한다고 하거든요. 경정 청구는 근데 최대 5년간 하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옛날 거 놓치신 분들 뒤져보세요. 저도 연금저축 한번 놓쳐가지고 뒤늦게 다 돌려받은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되게 엄청 간편해요. 그렇구나. 네. 5년이면은 볼만하죠? 볼만하네요. 네네네. 네. 이것도 국세청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홈택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즘에 홈택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마이 NTS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과거에 신고하신 내역이 쫙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보셔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5년치의 세금을 뱉어낼 수도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저희 전문가 세무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